욕심 같아서는 저 남해 안에도 작은 텃밭 하나 있어 거기서 무화과, 키위, 귤나무 재배도 하고 저 강원도 산골 고도 높은 곳에도 텃밭 하나 있어 여기에서 기르지 못한 곰치를 비롯한 어수리 등 산나물도 마음껏 키우고 싶습니다. 귤나무, 키위 이런 건 어려워도 무화과는 세 가지 열매가 열리니 원대목 그루터기 월동만 제대로 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재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키위나 귤나무는 작년에 나온 해까지의 열매가 열리니 나무 전체를 온전히 월동시켜야 하지만 이 무화과는 올해 나온 세 가지의 열매가 열리니 그루터기만 온전히 월동하면 얼마든지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. 다만 봄이 일찍 오고 가을이 늦게 오는 차이만큼 재배 기간의 차이가 있으니 남부지방, 중부지방 생산한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. 그래도 무화과 재배를 할 수 있고 무화과 맛을 본다는 그게 판매를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저에게는 중요합니다. 물론 중부지방이라고 해도 이보다 더 추운 곳이라 해도 무화과 월동 못하는 건 아닙니다. 실내 따뜻한 곳에 들여놓으면 안심하고 월동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건 한두 그루만 가능하겠죠. 많아봤자 두세 그루, 적어도 10그루나 수십 그루를 큰 힘 안 들이고 월동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. 무화과 나무 중에서 토종 무화과는 난지역 마늘을 심을 수 있는 지역은 제자리에서 월동이 가능합니다. 저도 옛날 포항에 살 때 정원에 무화과 나무 있었습니다. 겨울이 닥쳐도 그거 그대로 두었지 캐서 실내로 옮긴다든가 덮어주는 일이 없었습니다. 토종 무화과는 우리나라에 온 지 수백 년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제 우리 기후에 적응이 되어 엔간한 곳에서는 월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문제는 당도의 차이. 요즘은 대부분 승정도우니로 알려진 맛의 높인 품종을 가장 많이 재배하고 이보다 당도가 더 높은 버네나로 더 알려진 롱다우트 품종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.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품종도 소개되고 있더군요. 이런 모든 품종들은 토종 무화과처럼 내한성이 부족한 게 흠입니다. 그 중에서 버네나가 내한성은 좀 강하지만 강하다고 하는 이것도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면 동해를 입는다고 합니다. 그러니 승정도우이는 그보다 덜 추워도 동해를 입는 거죠. 영하 몇 도이니 할 것 없이 실내 두면 무난하게 겨울을 날 수 있지만 이건 이 영상의 주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. 적어도 텃밭에 소규모로 키워도 10여 주, 제대로 키우려면 수십 주를 키울 때 겨울을 보내는 방법이죠. 다른 과수에 비해 무화과는 크기가 작으니 제대로 키운다면 수십 주는 되어야 키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보다 적다면 10여 주는 되어야 그래도 무화과 제대로 맛볼 것입니다. 야간 무화과 재배에서 겨울만 무사히 넘긴다면 수십 주를 키워도 다른 과수 한두 주 키우기보다 쉬운 건 확실합니다. 문제는 겨울입니다. 무화과 월동 방법에 대해서 배우려고 여러 인터넷을 검색하여 보았습니다. 그 중에서 기억 남는 것은 무화과를 키워서 실내 등 안전한 곳으로 월동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지를 잘라내고 흙을 두텁게 덮어서 월동을 하는 방법도 보았고 그루터기 동서남북 사방에 파이프를 받고 부직포를 망처럼 두르고 그 안에 왕개나 낙엽을 넣어 월동하는 방법도 보았습니다. 그 방법도 주어진 조건에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월동 후 사람만 있으면 땅에 활착을 하고 있는 터라 이듬해도 힘찬 발육을 할 수 있으니까요.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그렇게 해서는 월동하기가 힘들 것 같았습니다. 평소 감나무, 포도나무, 심지어 다래나무도 동사시켜 본 경험이 있으므로 다른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. 우리는 해마다 무를 겨울 동안 먹을 것은 대구로 옮겨 항아리에 보관하고 봄이 되어 먹을 것은 이와 같이 밭 한켠에 구덩이를 파고 묻어 보관하였습니다. 그때 먹다 남은 감자도 함께 겨울을 넘기기도 하였습니다. 토란도 가능한가 싶어 보관하였더니 그건 얼더군요. 해마다 이렇게 보관하면서 이 땅속 온도가 최고 최저 얼마까지 가는가 하고 온도계를 넣었더니 고장이 나서 실제 온도는 재지 못하였습니다. 그렇지만 무나 감자가 탈 없이 월동하고 거기다 싹까지 나는 걸로 보아서는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아 보입니다.
그렇다면 한참 영하로 내려가진 않으니 무화과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생각과 실제는 다를 수 있으니 무화과 가지를 자르고 그 뿌리를 키워서 일단 스티로폼 박스에 담았습니다. 땅을 허벅지까지 찰 정도로 갱도 파듯이 길게 파고 한 켠에는 무화과 감자를 넣고 그 옆에는 이처럼 무화과 화분을 재이듯이 넣어 위에는 흙을 두껍게 덮었습니다. 이 모습이 3월 10일 무 구덩이를 파헤친 모습입니다. 무도 감자도 물론 별탈 없이 월동을 마쳤지만 무화과는 처음이라 모르겠습니다. 싹도 없이 앙상한 가지만 있으니 살았는지 죽었는지 대답이 없으니 알 수는 없습니다. 살았나 죽었나 물어봐야 합니다. 가지 끝을 잘라보았습니다. 모두 살았다는 증거를 보입니다. 일단 이걸 모종 키우는 하우스로 옮겼습니다. 그동안 묵묵부담인 이 무화과가 3월 23일 꺼낸 지 열흘이 지나가니 반응을 보입니다. 여러 곳 부정가에서 좁쌀만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내한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번에는 물론이고 승정 도우인도 모두 좁쌀만한 싹이 보이는 것입니다. 오늘이 4월 5일 좁쌀만한 싹이 보인 지 22일째입니다. 여기 하우스는 모종을 키우는 곳이다 보니 밤 온도가 1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낮은 30도가 넘습니다. 싹이 보이는 동안은 오래 걸려도 싹이 출려나니 자라는 것은 금방입니다. 앞으로 싹이 한 뼘 정도 클 때까지는 그대로 두었다가 방향을 보아가면서 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. 제가 한 수는 녹지삽을 해볼 예정입니다. 가을에 월동 들어갈 때 자른 삽수를 겨울 동안 실내에서 삽목을 했는데 겨울 삽목 경험 부족으로 곰팡이로 실패한 것이 더 많습니다. 다음에는 철저히 살균하고 시작해야겠습니다. 앞으로 무화과 재배를 하려면 야간 무화과 숙지삽, 녹지삽, 겨울 삽목, 봄 삽목, 여름 삽목 노하우도 더 쌓아야겠습니다. 일단은 무화과 월동 방법은 성공하였습니다. 무나 배추 월동하는 구덩이에서 무화과도 별탈 없이 월동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. 그렇지만 이게 월동 실험의 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절대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월동 방법임은 확실하지만 그래도 이 방법이 종착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이 월동 방법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. 그냥 무구덩이 파고 거기에 보관하면 구덩이 크기 다르지만 10폭의 화분은 큰 힘 들이지 않고 월동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수십 폭의 무화과를 월동하려면 화분째로는 구덩이를 많이 파야 할 것입니다. 내년은 화분을 빼고 그릇토기 째로 묶어서 포대에 넣어 보관해 볼 예정입니다. 그렇게 해서 월동 동사 없이 월동하고 봄이 되어도 후유증 없이 잘 큰다면 어느 누구라도 많은 수의 무화과를 크게 어렵지 않게 겨울을 날 수 있으니 무화과 재배가 전국 어디에도 부담없이 재배될 것입니다. 무화과 땅속 월동은 직접 삽으로 구덩이를 파도 그렇게 힘이 들지 않는데 굴삭기로 땅을 파고 묻는다면 일거리도 될 것 없습니다. 아무리 많은 무화과라도 이렇게 월동을 한다면 비단 제주도나 남해안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라도 무화과 재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. 그러나 이런 건 있습니다. 북쪽으로 갈수록 봄이 늦게 오고 가을은 빨리 오니 재배 기간이 그만큼 짧고 따라서 생산량 차이는 그대로 남을 겁니다. 이 방법이 소바닥 농부가 창안한 것은 아니고 옛날부터 땅속에 월동한 것을 무화과도 같이 월동시켜 본 것 뿐입니다.